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테스트,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모듈 7 나머지에 대한 섹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프라스트럭처 애지 코드로 생각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걸 마치 코드처럼 생각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뭐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GitOps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GitOps라는 것이 모던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되겠고요. Operation by Pull Request. 뭔가 이제 그 풀을 리퀘스트라는 게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티피컬리 DevOps에 대한 것이 보면 레파지토리 어떤 저장소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GitHub처럼 프라이빗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랜치를 갖죠. 디벨롭 하거나 테스팅 하는 거든가 프로덕션에 대한 이렇게 이제 브랜치 같습니다. 프로덕션에 대한 것, 테스트, 디벨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프로덕션이 하나 있습니다. C1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게 git풀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C에서 C5까지 만들어주고, C5에서 요거에 대한 아이터레이팅 하고 테스팅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듈마다 테스트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만 테스트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프로덕션에 맞는 형태인지에 대한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코드 리뷰, 머지 테스트에 대한 게 git request pull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조금 테스트가 다 완벽하게 끝나고 하면 C5 레벨이 여기 코드 리뷰 머지까지 올라가는 프로덕션 레벨까지 테스트해서 프로덕션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GitOp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하느냐, 워크플로우 하는 측면에서 워크플로우 아더 컴포넌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디벨로퍼가 이게 보면은 뭐 디벨롭먼트 입장에서 보면 디플로이하는 스트래티지인 거죠.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걸 블루 그린 디플로이라고 또 씁니다. 블루 그린 디플로이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레드 블랙 스트래티지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약간 이거예요. 블루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건 색깔은 별로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인바이러먼트에서 다른 인바이러먼트 그래주얼리 이제 약간 변하는 형태. 이런 하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피어리어드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레드 블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레드하고 블랙이라는 건 트래픽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약간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마이너하게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블루 그린 디플로이하는 것에 대한 것이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하는 다운타임에 대한 것을 리듀싱하거나 엘리미네이팅 하는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 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다운타임,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안 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디플로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덴티컬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이제 블루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색깔 자체가 이제 구분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퀵클리 리다이렉트하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리다이렉트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루 그린 디플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디플로이먼트 서버에 대한 것이 여기 있어서 뭔가 이제 Git 레파지토리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new app deploy가 있고요. current deploy가 있어요. current 여기 있고요. new 것이 있어요. 뭔가 deploy하고 테스트하고 if OK 하게 되면은 이제 OK가 돼 테스트 OK 되면 이제 그 트래픽을 넘어가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롤백 다시 롤백하고 become new green이 됩니다. 얘가 new green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 트래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용자 트래픽이 보면 로드 밸런스가 컨디셔널 DNS니까 컨디셔널리 이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커런틀리 하게 이게 커런틀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되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게 기존 거예요. 기존 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새롭게 뉴 앱이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 그 트래픽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끊어짐이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전 거랑 구분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릴리즈 그래서 currently 이제 green입니다. currently green, not currently use예요. after acceptance testing, 테스트한 다음에 green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프로블럼이 만나게 되면 이제 이쪽 블루로 보내고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문제 해결에 따라 가지고 일로 보내느냐, 일로 보내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예요. 그린 디플로이 하는 것이 이제 어디퀴트하다고 판단이 들면 리소스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그 블루에 있는 거에 다 포기가 되고 그것이 전부 다 넥스트 릴리즈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카나리 테스팅, 카나리아라고 하는 게 새잖아요. 카나리아 하는 게 아마 이 새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새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것이. 한번 여러분이 좀 요거를 요 어원에 대한 걸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블루 그린 디플로이하고 비슷한데 이게 좀 데디케이트하다. 올드 뉴 디플로이에 대한 미티게이션 하는 것에 보게 되면 커스터머 이분 유저 바이 유저 베이시스로 얘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나리에 대한 것은 일반 유저들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쓰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커스터머 바이 커스터머로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가 아까에 보면 블루그린은 완전히 딱 끊어져 가지고 트래픽을 전부 다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기존 서비스에 있는 사용자는 여기 있었고 새로운 사용자들은 뭐 이쪽에서 서비스를 이제 공존하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카나리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피드백에 대한 것을 더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이제 안정화를 더 이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좋은 모델이 되겠죠. 자, 오토메이팅 테스트 볼까요? 이제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도 테스트도 이제 오토메이트하게 해줘야죠. 이제 테스트도 오토메이션하게 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토메이션이 자동으로 되겠죠. 유닛 테스팅 툴이라고 하는 거, 파이테스트 디벨로퍼가 했었던 파이테스트에 대한 파이테스트 같은 거 유닛 테스팅이라서 해가지고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코드 바뀐 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코드 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디벨로퍼가 실행하려고 하는 풀 리퀘스트, 코드 리뷰, 게이트에 대한 거, 프로덕션에 대한 거 전체적인 코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유스풀하다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 인바이러먼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얼월드 네트워크에서는 이 퍼포먼스에 대한 거, 비헤이비어에 대한 것이 이제 보게 되면 이퀴먼트라는 게 소프트웨어에서 부분적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헤이비어 퍼포먼스라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상황에서는 이제 커넥티비티라든가 펑셔널리티에 대한 것이 매뉴얼리 메인테인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상당히 이게 테스트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막 포함되면서 어떤 리스크,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 근데 퍼포먼스에 대한 것 때문에 뭐 디그레데이션 하는 거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 측면도 그렇고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테스트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시큐리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의 테스팅에 대한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시스코도 그런 맥락에서 SDN 디벨롭 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할 때 여기에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이런 테스팅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ACI라는 거,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시스코 DNA,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센터, REST API SDK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Ansible, Puppet, Chef에 대한 오토메이션 툴하고 같이 테스트에 대한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시스템 PyATS라는 게 파이썬 베이스드 네트워크 디바이스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 솔루션이에요. 얘는 로우 레벨 파이썬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이 레벨 시스템에서 지니라든가 이런 것에 API 써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또 해볼 수 있도록 액츄얼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PyATS라고 하는 거에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게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파이썬 코드하고 레버리지 되고 있고요. 모듈라 돼 있고 그다음에 A 테스트라든가 이지파이라고 하고 컴포넌트하고 같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네트워크 익스트랙션 팩트하는 래피드 인터로게이팅 할 수 있도록 CLI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테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것을 오토메이트 러닝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포렌식 한다거나 뭐 이런 테스트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PyATS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많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파싱하거나 뭐 터플러즈에 대한 걸 임플리멘트 할 때 제이슨이라는가 양 모델이랑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티어다운하거나 빌딩 프로비저닝 티어다운하는 오토메이션 툴 할 때 PyATS가 같이 또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 많습니다. 이 PyATS가. PyATS가 이제 테스트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거를 하는지 보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퍼스널 워크에 인스톨이 잘 됩니다. 파이썬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래서 파이썬 밸류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걸 밸류 인바이러먼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것이 있는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이 바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것이 베이스 인바이러먼트에서 카피돼 가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스톨링할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스테이트만 변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파이썬 3 그다음에 우분투 18.04
보통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파이썬 3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우분투 18.04에 같은 경우 파이썬 venv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패키지에 대한 거를 이걸 인스톨을 하고 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거에 대한 것이고 파이썬 3 파이프 여기에 대해서 kit에 대해서 인스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y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에서 만들어지고요. PyATS를 이제 실행 레파지토리에서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 헬프 써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레파지토리에서 크론 해가지고 갖고 오게 되면 시스코 데브 넷에 대한 것을 그대로 샘플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인스톨 할 때 에러가 만약 인스톨 할 때 이렇게 뜨더라도 무시하고 나서 하게 되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일이 같이 에러가 레포트 되더라도 디펜던스에 대한 것이라든가 퓨처에 대한 것 전부 다 백업에 대한 것 다 갖고 나온다는 게 코멘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신텍스에서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라이크 파이 테스트처럼 여기 디클레어 해가지고 신텍스에 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하고 잡에 대한 거 할 수 있고 테스티드 파일에 대한 거 야멜 파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테스트 파일, 라지 터플러지 같은 경우도 좀 길고 좀 네스트가 상당히 많고 컴플렉스할 뿐이지 좌우지간 잘 된다는 얘기 써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이제 지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지니가 이제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 시스템입니다. API를 제공해주는 파워풀 CLI 터플러지 디바이스 매니지 인티그레이팅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설치되게 되면 PyATS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퓨처 펑셔널리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 PyATS하고 지니에 대한 우리 그 버추얼 머신 설치한 거 있죠? 거기에서 인바이러먼트 설정하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설정하고 라이브러리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파일에 대한 크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지니 써가지고 컨피규레이션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과정이 약간 뭐랄까 우리가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에는 패킷 트레이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패킷 트레이서도 상당히 GUI하고 유저 프렌들리한데 그거보다 이거는 상당히 그래픽 유저 프렌들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시스코 버추얼 인터넷 라우팅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커머셜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지금 버전 2로서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버추얼 이퀴먼트 가 이제 보게 되면 액츄얼 시스코 프로덕트하고는 똑같은 코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CLI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REST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주고 있고요. 네, 파워풀 UI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픽 인바이러먼트로 여러 가지 터폴러지를 보여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iOS 버추얼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GUI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 그 내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벌 파일에 대한 것을 실행하는 익스트랙트하고 컨피규레이션 파일 보고 iOS 라우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다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시뮬레이터에 대한 것을 REST API 써가지고 하고 요 볼 파일이 컨버트 해주고 그다음에 PyATS하고 지니하고 이제 그것 같이 동작하는. 그래서 요 파일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드리프트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발생하는지 볼 수 있는 그 파일이 이제 벌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서머리가 되네요. 사실 이 모듈 7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또 실습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뭐 하나 변화한 거에 대한 것을 여러 장치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주고 이것이 디바이스가 적을 때는 크게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아질 때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저희가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DNA 센터라든가 APIC 뭐 이런 것들 시스코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바로 오토메이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쓰는 것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셰프, 뭐 퍼핏, 뭐 앤서블 이런 거 가지고 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뭐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가 뭐 시스템마다의 조금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 바꿔줘야 될 때 그거를 매뉴얼리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하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경해주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브옵스라는 게 디벨롭하고 오퍼레이션에서 약간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다 나중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서버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뭐 클라우드가 됐든 전부 다 같은 얘기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네트워크 모듈에서 상당히 점수가 낮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잘하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또 잘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도 알고 프로그래밍도 알고 클라우드도 알아야 가는 그런 종합예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모듈 7은 상당히 중요한 많은 내용을 좀 커버하는 그런 하지만 오토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